이더리움 주창자들을 다시 호출해 볼까요?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어 논리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은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역사성이 있고. 비탈릭은 천재예요. 저는 비탈릭 19살 때 봤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었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최근에 비탈릭이 나이를 들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이제 그런 천재적인 끼에다가 이제 인문학적인 성숙함이 이제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 팀 플레이어는 되게 예술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POS로 살짝 이렇게 비껴나온 것도, 뭐 비탈릭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사실은 그런 화폐 현상으로서의 메모론가라든가, 지금 우리가 메모론가로 오해하고 있는 그거에 의지하기보다는 미래가치, 플랫폼의 미래가치 쪽으로다가 가치를 이제 만들어 갈 생각인 거죠. 그렇게 딱 포지션을 정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게.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거 이전에 이제 이 주지의 사실로서 이제 가치의 증거물, 뭐 제가 막 워딩은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떤 걸 구경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생애주기 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의 화폐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화폐는 블랙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화폐 그 자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중력장이에요. 중력장. 화폐는 신뢰 현상이거든요. 신뢰는 중력장이기 때문에 중력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를 별로 용납하지 않아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중력장은 당연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각국 통화체제, 이것이 지금 70년 된 이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화폐 중력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시스템이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거 없이 민주주의라는 속성상 남용을 해버렸어요. 남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력장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중력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를 포착한 거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포착했는데, 그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뭐냐? 비트코인은 진짜 전기채굴을 고수하면서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전기의 응축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모론가가 해석이 안 되면 전기는 써버린 건데 이게 무슨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인데 이게 무슨 전기의 응축물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화폐는 장부거든요. 주지의 사실. 여기에는 이만큼의 에너지와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다는 그 응징물이 되는 겁니다. 응축물이. 이더리움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이더리움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비잔틴 장군 문제는 POS로 해결이 돼요. 그거는 제가 수학 논문을 읽어봤는데 제 수준을 넘어서는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이럴 땐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수학을 반복되시 쓰는 그 수학 언어 피어들이 검토 안 했겠냐. 그러니까 수학적인 전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경험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퀘션 마크가 있는데, 비잔틴 장군 문제는 풀 거다. 근데 중앙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그거는 이제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 하나의 가치에 대한 주지의 사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더리움이 전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더리움 주차장들이 묵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우리가 사용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요동칠 때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다는 심플한 수학이 나오나?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이 인식할까? 똑같이 객관적으로? 이런 거죠. 객관적인 비용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게 자꾸 비용을, 미제스도 자꾸 답답해 했는데, 비용은 객관적인 비용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주관적인 비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 현상에서는. 객관적인 비용. 그 객관적인 비용이라는 게 비트코인 존재하잖아요. 그죠?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비용을 활용해서 전기를 응축한 그건데, 이더리움은 그 하나에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이제 미래가치, 사용가치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이더리움은 진짜 구구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이러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이오스라든가 다른 플랫폼에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제 논리를 따라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구글과의 싸움은 볼만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디파이를 실험하고 있든지 간에 이 디파이가 실수요하고 연결고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약하거든요. 이 실수요라는 연결고리가 약한 상태에서 구글이 비슷한 플랫폼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B2B로다가
그 생산자들을 확 조합하고 나이지리아, 뭐 우간다 그런 과부들의 토지 대장까지 올려가지고 돌려버린다. 아, 그러면 무역업자라든가 제 상상력에서는 무역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그런 무정부적인 것보다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구글과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그 시스템에서의 스마트 컨트랙을 더 바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 이제 전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하나의 그 가치는 미래 가치. 댓글 올려주시면 생각하는 건 미래의 사용 가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화폐적 성격을 버린 거죠.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비트코인을 입장에서 잘한 게 아니라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비탈릭이 출발할 때부터 사용 가치를 내세우면서 비트코인을 흉내냈기 때문에, 전기를 흉내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화폐적 속성도 갖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데 거기다 스퀘어서티를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더는 이제 그런 지저분한 채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사용자 가치만, 미래 가치만 볼 거야. 이게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에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부터 블록체인 현상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경제학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 내가 모르는 기술 분야고 신기술이고 뭔가 생산을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이더리움을 볼 때는. 근데 비트코인은 자기네가 아는 영역이야, 이거 완전히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이거 화폐 만들라 그런 거야. 이거 개 같은 짓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10년째 된 싸움인데, 어쨌거나 저러거나, 이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자들이 저를 이제 메모론과도 모르는 새끼, 분계장도 못 쓰는 새끼, 뭐 이렇게 보는데, 제 주변이 진짜 저를 봐요, 그렇게. 근데 그들이 365일 중에 300일 맞거든요. 그 자뻑을 하겠죠. 내가 맞으죠. 오템 병신이야. 근데 해가 지날수록 저는 부자가 돼가고 있고 그들은 제자리란 말이죠. 이게 참 고약한 역설이거든요. 네. 맞기는 본인들이 맞아요. 365일이면 300일 맞으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가 지날수록 오태민이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은 도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화폐 현상 하나가 부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더리움 필두로 한 그 빅테크들이 결합하는 지금 블록체인 이 플랫폼과 메타버스의 결합이라는 이 거대한 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지금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해를 못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더리움 가갖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라도 이제 이 큰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술적인 것만 나오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싫고, 이더리움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공부하기 실력이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신랄하게 깝니다, 주류들은.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기는 제 바닥입니다. 뭐 서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뭐 듣보잡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주류들, 네.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화폐 현상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그 중력장이 되고 있는데 블랙홀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랙홀 내부 모르잖아요. 근데 화폐 현상은 블랙홀이거든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왕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측이 뻔한 겁니다. 예측이 뻔한 건데 예측이 비교적 쉬운데 비트코인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심플해져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얘기한 거를 누군가가 정식화돼서 논문으로 쓰고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뭐 미래에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동은 치겠지만, 이게 한번 개안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은 심플하거든요. 이게 전기의 응축물이고 그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전기. 그래서 10년 전 전기는 좀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최근 전기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전쟁이에요. 지금의 무기를 갖고 가서 임진왜란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역사라는 건 그 안에서 늘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중요한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비용 안에서 최선을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비트코인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죠. 이것이 응축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축물이. 놀랍죠. 예측이 되고. 이것이 주주의 사실이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간다 가부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부터 전기를 쓰지 않는 코인들의 가격은 우간다 과부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은. 왜냐하면 원가가 애매하거든. 놀랍죠?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소름 돋지 않아요? 네. 그런 게임으로 지금 쭉 가는 겁니다.